마약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란 장벽을 더 넘어야 하는 사람들. 이번엔 성소수자들 이야기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가 한 번쯤은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만난 남성 동성애자 고모 씨는 다른 남성 동성애자가 권한 마약을 시작으로 13년이나 중독돼 있었습니다. 저는 25살 때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러쉬를 권유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필로폰을 절대 안 하고 주사기로 하는 거 절대 안 하고 그건 진짜 마약 이렇게 했는데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수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수를 결정하게 된 거죠. 힘든 시간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구치소안에 있으면서 제가 손발에 목을 맸거든요. 왜냐면 제 성정체성도 간세 다 오픈되게 되고 직장도 잘리게 되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목을 매달게 된 거죠. 그는 이들 사이에서 만연한 마약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슈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계속 이제 마약을 계속 찾고 저 같은 삶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우린 계속 숨어야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이들 사이에서 마약을 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모텔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나를 했다는 건 어떻게 이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다 이러면 막 이제 쪽지가 많아가지고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같은 개이니까 같이 할래? 그럼 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막 막연하게 퍼져 있는 거죠. 안심해.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든 친구들까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술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은 마약처럼 이렇게 유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커뮤니티는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폐쇄적 문화가 마약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지금 원치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접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폐쇄적인 문화 안에서 마약이 더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 때문에 자기의 그 성소수자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불법 마약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자신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변하길 이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를 접할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조금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음지 문화가 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음지 문화 때문에 이제 마약이 많이 좀 퍼지고 그러는 것 같긴 하거든요.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8월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서민재 씨.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알려진 그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렸지만 제대로 된 기억조차 없습니다. 좀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고자 약물을 사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더 안 좋아졌고 정신과 약을 좀 과다 복용하게 되면서 블랙아웃 돼서 그렇게 글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뛰어내렸는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이후 여성 자동차 정비사란 직업을 잃었고 일상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이 바뀐 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이셨는데 제자들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셨어요.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엄마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엔 서 씨는 재활을 거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 씨와 같은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마약 재활센터는 국내에 민간에서 임시로 거처를 만든 단 한 곳뿐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입소해서 생활할 곳이 없어서 제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자 입소자 시설 필요하죠. 여자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재활에 성공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성적 비하도 이겨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는 여자 마약
사용자가 좀 더 안 좋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우선 당장만 해도 여자 약물 사용자 출신으로 앞에 나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없었었거든요. 실제 마약을 끊은 뒤 다시 복귀에 성공한 남성 유명인은 있지만 여성의 경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건 다른 마약 투약자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약을 치료받더라도 적발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투약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접한다 그러면 누가 잡으러 올까 아니면 숨어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신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 비밀 보장되고. 마약을 접하고 이제 그걸 사용함으로써 제 삶도 많이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치고 하는 거를 직접 겪으면서 저 같은 경험을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남태현입니다.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정신과 약물서부터 이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했었고요. 그렇게 중추신경계 약물들이 몸에 즉각적으로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편리함을 느끼고 굉장히 의존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뭔가 정말 끝에 다다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약물이 주는 그런 즉각적인 효과라면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은 그러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마초를 처음에 대마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인천 다르크라는 재활시설 센터에서 입소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곳에서는 이제 하는 게 사설로 이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일단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이 약물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게 약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약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물을 접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집단 상담을 통해서 매일같이 약물 중독자분들과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중독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단약하는 방법 등을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르크라는 시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 재활센터에까지 오게 되었고요. 시설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인천 참사랑병원이라는 곳에서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적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았고요. 사실 재활센터가 전부 다 이제 센터장님들이 직접 사비로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을 받은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솔직하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참고인이 생활하고 계신 이 다르크는 정부 지원 받지 못해서 기부금 그리고 운영비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마약 재활 또 민간 재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정부 지원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약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중독자들은 그냥 단순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센터장님들의 사비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까지만 받고 그만두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마약 사범 수가 거의 한 2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암수 범죄까지 하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다르크라는 재활 시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20명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약물 중독은 24시간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재활 시설의 그 중요성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약물 중독에 발을 들였고 지금은 재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이곳에서 보는 제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처참해요. 정말 약물 중독 때문에 매일같이 센터장님께 전화가 오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저희는 수용할 공간이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마약을 남용하고 있거나 중독돼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실 것도 알고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약물의 시작은 한 번도 너무 많고 1000번도 너무 적습니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독의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역시 숨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약물은 지금 저도 완벽하게 단약 상태이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약물을 끊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본인도 물론 고되겠지만 본인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숨어만 있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물 중독을 겪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약물 중독을 재활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깨닫게 됐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면서 지금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어떤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저도 약물 중독에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대 분들, 어린 분들 절대 약물 못하게 제가 도움 드리고 싶고요.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용기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